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15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체육의 날인데요. 좀 생소하죠. 체육의 날은 국민의 체육에 대한 의식과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날입니다. 날이 차지면서 벌써 몸이 움츠러들기 시작하는데요. 오늘만큼은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15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 참 좋았죠.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협정 체결에 합의할 것이라는 소식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1%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 하루 만에 또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1단계 무역 합의를 놓고 미완의 합의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1단계 합의에 서명하기에 앞서 추가 협상을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다음 달 중순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양 정상이 서명할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 중국 고위급 협상단이 미국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중국 정부가 미국이 12월 시행할 예정인 추가 관세 조치를 철회하길 바라는 듯합니다. 왜냐, 이번 스몰딜에서는 미국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관세율 인상만 보류했을 뿐 12월 15일로 예정된 1,6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15% 관세 부과 조치는 철회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 더 줄이기를 원하는 눈치인데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오히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미중 양측이 앞으로 수준의 합의문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만약 불발된다면 대중 추가 관세가 12월 예정대로 부과될 것이다. 이렇게 뭔가 양측이 합의문에 서명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찜찜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고요.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와 보조금 문제에서 진전이 없었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 한시적인 휴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협상 관련 향방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봐야겠죠.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다행히 어제 흐름에 이어서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고요. 어제와는 반대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입니다. 다행히 매도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소폭 매수하면서 지수 하락만은 막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만이 소폭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어제에 이어서 SM 관련주들이 강세인데요. SM의 아이돌 그룹, 슈퍼M의 빌보드 200 1위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SM을 최대 주주로 둔 SM라이프 디자인이 상한가를 기록 중이고 SM 오늘도 강세고요. 관계사인 SMCNC와 키스트도 동반 상승세입니다. 필록스도 자회사가 연구 중인 이 면역 항암제의 효력과 또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에 이틀 연속 강세네요. 네, 그럼 오늘 시장 이슈와 특징주 키워드로 만나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 빨라진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 관련 울산시 그리고 세종시와 자율주행차 개발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국가혁신 클러스터는 비수도권 14개 시도별 혁신 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연결해 지역 혁신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거든요. 정부가 울산시와 세종시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핵심 거점 지역으로 삼은 거죠. 이에 따라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할 계획이고요. 세종시와 세종테크노파크는 울산시에서 개발한 친환경 자동차 기반 자율주행차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상용화를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자동차 부품 산업 생태계가 잘 구축된 도시로 잘 알려져 있죠. 그동안 자동차 산업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 부품 신기술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오기도 했고요. 아이오닉과 같은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를 제작했고, 커넥티드 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해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임시 운행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7월에 자율주행차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고요. 세종시 내의 BRT, 즉 간선 급행 버스 체계 도로에서 자율주행 버스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시험 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도시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마트가 자율주행 기술 전문 스타트업인 토르 드라이브와 함께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인 일라이고를 시범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2주간 이마트 여의도점에서 자율주행 차량 한 대로 일종의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DA테크놀로지와 하이비전 시스템, 캠트로닉스, 한국단자, 더 미동, 에스모까지 모두 상승세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랩지노미스 취약 X 증후군 진단키트 품목 허가 취득. 분자 진단 헬스케어 전문 기업인 랩지노믹스가 산전 선별 검사의 일종인 취약 X 증후군을 진단하는 검사 키트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산모들은 산부인과에서 산전 관리를 받으면서 산전 선별 검사를 통해 태아가 질환의 고위험군인지 여부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그중 취약 X 증후군 진단 키트에 대해 식약처의 3등급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취득한 겁니다. 랩지노미스는 2017년부터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국책과제로 이 제품을 개발해 왔고요. 여기서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이란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과 같은 수요기관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미 개발하는 제품의 구매를 원하는 수요 기업들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취약 X 증후군은 지능 저하의 원인 중 다운 증후군 다음으로 많은 원인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유전성 지능 저하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발생 빈도는 민족에 따른 큰 차이가 없고 미국에서는 남자 4,000명당 1명, 여자 8,000명당 1명꼴의 빈도를 보이고 있고 남성의 약 30% 그리고 여성의 약 10%에서 이 증후군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랩지노미스가 이번에 출시한 취약 X 증후군 진단 키트는 기존에 출시한 제품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됐다는데요. 기존 방식 대비 검출 가능 범위가 넓어서 검사의 정확도가 높고요. 또 소량의 혈액으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데다가 검사 후 하루 만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민감도 높은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기 전문 대리점과의 계약을 통해 진단 시장에 보급한다는 계획이고요. 한편 이미 유럽에서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죠. 랩지노믹스 오늘 시장에서 10% 넘게 강세 유지하고 있네요. 네, 오늘 시장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간단한 운동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